너무 좀 뭐랄까요, 좀 절망적인 부분이라 방송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 침몰되어 있는 배를 가운데 두고 어떻게든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던 장면들이 CCTV상에 보여요. 경찰선에 계속 붙어 있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이 아닌가. (1368회) 제작한 위상현 PD라고 하고요. 이번 사건은 2020년 8월 6일에 의암호에 있던 수초섬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떠내려가기 시작을 했고, 이 수초섬을 잡으려다가 배들이 연달아 전복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사건이고요. 6명의 실종자 중 지금 5분은 발견을 했는데 아직 한 분은 지금 발견을 못하신 상황이에요. 실종된 분의 유족께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장례를 치르신 상황이고요. 그래서 6명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사건을 취재를 하게 된 이유는 유족 몇 분들께서 어찌됐든 진상규명이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시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시청 측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해서 방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판단이 들어서 방송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됐고요. 쟁점은 결국에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가 작업 지시를 내렸는가. 또 하나는 수상 통제선이 어떻게 내려갔냐거든요. 그러니까 시청 측에서는 일단은 뭐 정확한 지시는 없었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김 부장이 수초선과 연결된 줄을 수상 통제선에 묶어서 수상 통제선이 내려갔고, 그로 인해서 모든 그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장이 지나가면서 그 수상 통제선에서 농을 걸어가지고 땡겨진 수초선 끝까지 살려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김 부장님께서는 고인이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논박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만에 하나 이 김 부장님이 실제로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거는 최대한 힘을 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대기하던 중에 김 부장이라는 분이 공무원 두 분과 대화를 했다라고 나왔는데, 이 대화의 내용을 알긴 좀 어렵겠죠? 이제 서 기자님의 주장으로는 그냥 우연히 만났다. 본인들이 뭔가를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았고, 단지 김 부장님이 말했던 것만 우리를 무시하는 태도로 약간 뭐 알아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만나본 직원분들은 그럴 분들은 아니셨고요. 갑자기 찾아온 공무원한테 먼저 달려가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는 않거든요. 그 김 부장이 대화 끝나고 고목보트에 돌아왔을 때 쓰레기 치우래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라고 방송에 나왔는데, 부장님이 오면서 저를 보고 쓰레기 치우래. 유추는 해볼 수 있는 거네요. 쓰레기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한 가지 좀 저희가 취재하면서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는, 치우라는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이분들한테 질문을 던지셨을 때 이분들이 한 답변 중에 하나가 지시가 아니라 제안이었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근데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지시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지시인가라는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생각을 방송을 보신 분들이 거의 다 비슷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하는 경험이 나더니 그 줄이 맨 가위가부터 하나씩 다 끊어지네. 툭툭툭툭 하면서 이제 다 끊어지고. 어쨌든 당시에 선박들이 여러 척이 있었고, 정리를 해드리면 경찰선의 이제 이주무관과 그 경찰선을 실제로 운항을 하시는 이종호 경감님께서 타고 계셨고, 고목보트에 타 있는 김 부장님이 계셨고요. 행정선이라는 상대적으로 큰 배에 김수철 주무관이 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주변에서 수상 레저를 운영하시는 업체 보트가 한 4척 정도가 대기를 했던 상황이었고요.
춘천시 관계자들이랑 인터뷰할 때 그분들이 저한테 수상통제선이 김부장 때문에 내려간 것이다. 우리는 잘못이 없고 그 수상통제선이 내려가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큰 사고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말 끝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황민구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신데 저희가 그분한테도 다 의뢰했어요. 라고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다는 사실을 모르셨는지 유명한 분이 있으셔서 의뢰를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황 박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었죠. 근데 그분들이 의뢰한 내용은 보트에 탄 남자가 일어서서 수상통제선에 밧줄을 묶는 장면이 있는지 식별을 해달라. 그리고 그 밧줄은 수초선과 연결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의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황민구 소장님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전후 상황을 전혀 모르셨기 때문에 이런 의뢰 내용에 대해서 남자가 서는 장면은 식별이 되나 그 이후에 뭔가를 거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아마 답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맥락과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서 이제 의뢰를 드리게 됐고, 누군가 와서 수초선에 있는 줄을 수상통제선에 걸었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경찰선이 후미 쪽을 보이면서 떠밀려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방송에 나왔잖아요. 혹시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도 이제 영상을 하도 이제 오랫동안 돌려보다가 배가 후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걸 어느 순간 발견을 하게 됐고, 여러 번 그 지점에 대해서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후진을 하고 있는 게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은 왜 배가 후진을 했는가인데, 배의 운항과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분들한테 이제 자문을 드렸는데, 공통적인 의견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배머리가 물이 흐른 방향으로 같이 가버리게 되면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를 모는 기술이 아주 좋은 분들이 반대편으로 몸체를 돌려서 프로펠러를 마치 브레이크처럼 잡으면서 갈 수는 있겠다. 물을 타고 가되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돌아가신 이제 경찰선을 모시던 이종호 경감님은 10년 넘게 지금 이 춘천 지역에 물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물살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 굉장히 배를 잘 모시는 분일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라면 그런 기술을 쓰시면서 후방으로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분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왜 그분이 너무나 뻔히 알고 있는 수상통제선에 경찰선을 부딪히도록 놔두었는가거든요. 방송엔 나오진 않았지만 그 생존자인 기간제 근로자 선생님께서 보셨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경찰정이 사고가 나기 전에 안에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밖으로 나와서 배의 하단부를 좀 살펴보는 것 같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정황들로 추론해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배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전문가분들께서 하셨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프로펠러일 가능성이 높다. 왜 고무보트는 침몰하기 전에 떠날 수 있었는데 왜 마지막까지 거기 있었냐라고 했을 때는 너무 좀 뭐랄까요, 좀 절망적인 부분이라 방송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 댐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뒤집힌 경찰서의 옆부분에서 돌아가신 이종호 경감님이 나오시는 게 식별이 되세요. 그리고 이 뒤집힌 건너편에서 이영기 주무관 또는 김 부장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고개를 빼꼼하고 내미는 장면이 식별이 되거든요. 침몰되어 있는 배를 가운데 두고 뭔가 계속 소통을 시도하려는 장면이 보인다라는 게 이정수 소장님의 이제 마지막 분석이셨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지금 워낙 물살이 거세고 하다 보니 이분도 구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공보트에 계시는 두 분 모두 경찰정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분들이 공포트를 타고 어떻게든 탈출 시도를 못 하시고 경찰선에 계속 붙어 있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시청 측에서 초기에 그리고 지금도 책임을 돌리고 있는 김 부장과 이영기 주무관은 마지막까지 사람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영상에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고요. 공무원의 철수 지시는 정말 있었나요? 저희 이제 방송에 나오셨던 그 김 주무관이라는 분도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그 철수 명령을 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철수방송 분명히 했습니다. 네. 철수방송 분명히 했어요. 실제로 저희한테도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마이크를 갖고 드시면서 똑같이 재연까지 하시면서 철수 명령을 했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수사기관의 그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는 거짓 반응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는 항상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결론은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들리지 않았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생존자이신 곽원복 선생님의 증언에 의하면 모터 소리 때문에 주변에서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방송을 했을 수는 있으나 들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추후에 다가오는 재판에서도 다뤄질 내용이긴 하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그분들이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무원분들을 인터뷰할 때 생긴 비하인드 같은 게 있을까요? 시청 직원분들이 저희한테 처음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레저보트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처음에 경찰 1차 진술에서 분명히 철수방송을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갑자기 2차 진술에서 말을 바꿨다. 그 진술을 바뀐 과정에서 뭔가 경찰의 외압이나 회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공무원분들이 저희한테 주장을 하셨어요. 알아봐달라. 그래서 이제 수사관 분들과 그 다음에 실제로 증언을 하셨던 분들을 찾아가서 다 여쭤봤는데 이제 그 레저보트 사장님들 중에 한 분이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도 계속 시청 공무원들 얼굴을 봐야 되는데 시청 쪽에 좀 좋게 얘기를 해주자라는 얘기가 오갔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 사이에서.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누군가 한 분이 사실대로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세 분한테 경찰 2차 조사 때 그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니 시청 측이 좋게 해주려고 했는데 사실은 못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진술 번복이라는 형태가 된 거예요. 왜 그 거짓말 했냐 비난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희가 취재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춘천시청이 무섭다였어요. 나중에 혹시나 또 안 좋은 일을 당할까봐 저희가 이제 그래서 잘 무서워서 인터뷰를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평소에 시청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태도로 이제 지역사회와 교류가 되는가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지금 현 춘천시 재난안전 담당 부서의 담당자가 저희한테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간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사전에 대비가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왜냐하면 사고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거든요. 대비가 있는 게 아니라 시 입장에서는 컨트롤 타워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고 일시적인 사건으로 취급을 한 거니까 다투고 있는 거죠. 결국에 그 의미는 딱 그날에 2020년 8월 6일 오전에 누가 담당 공무원 3명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거는 그때 만약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고 올해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지금 새로운 담당자님들 하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라고 얘기하면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한 사람, 지금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그 분들이 처벌을 받는다고 일이 절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시스템적인 개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책임자 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신다는 점이 제일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